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전야입니다. 밤 9시 47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정직 2개월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가 진행 중이고, 심리는 끝났습니다만은 이 재판장의 말하자면은 결정이 아직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대기 상태입니다. 한편 이 윤석열 총장을 몰아내는 입장에 있는 이용구 법무차관이 잠이 든 자신을 깨우는 택시 기사를 폭행한 사건의 당사자인 택시 기사가 이 채널 A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상당히 소상히 이야기를 했네요. 그것을 전한 보도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택시 기사는 당시에 시동이 켜져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있었는데 이 차관이 뒤에서 멱살을 잡았다, 뭐 이런 요지입니다. 이럴 경우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5조 10항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객의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협박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동안 경찰이 무혐의 처분으로 입건조차 하지 않는, 무혐의도 아닙니다. 이건 입건조차 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묵살한 사건이 다시 재수사 대상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단순 폭행 사건으로 처리해가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명분으로 내사 종결을 했는데 이게 과연 옳았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누가 이런 압력을 경찰에 행사했느냐 하는 것도 또 문제가 되겠습니다. 피해 택시 기사는 채널 A와 인터뷰하면서 이 차관의 아파트에 도착해가지고 손님 내리셔야죠 라고 말하니까 이 차관은 너 누구야 라면서 오른손으로 자신의 멱살을 잡았다고 합니다. 기사가 이러다가 큰일 납니다, 다 찍힙니다라고 말하자 그제야 이 차관은 잡았던 멱살을 풀었답니다. 택시 기사는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곧바로 다른 승객을 태워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이후 새로 탄 승객이 멱살이 잡혀 벌겋게 변한 택시 기사의 목 부위를 사진으로 찍어 건네주었다는군요. 상당히 멱살을 단단히 잡은 모양입니다. 피해 택시 기사는 이 차관이 폭행 사건 이틀 뒤 자신을 찾아와 사과를 하고 합의 제안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차관이 합의금을 제시를 했고 이것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얼마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택시 기사는 당시 이 차관이 전직 법무부 고위 공무원이자 현직 변호사인 줄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이 차관도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합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돈이 아니라 진정성 있게 사과를 했기 때문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택시 기사는 이 차관과 합의한 이후에 경찰에 출두해서 이 차관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폭행 사건 당시 시동이 켜진 상태인 것은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발생 보고서에 시동이 켜져 있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았다, 출동 경찰관들이 시동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 같다 라고 했습니다. 이 차관은 당시 파출소 동행을 거부를 했고 다음날 경찰이 휴대전화 메시지로 보낸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는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하게 되어 있으나 경찰은 이 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폭행으로 보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서 내사 종결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 시동을 켜고 정차한 운전자를 폭행한 것이니까
이것은 특가법상의 처벌 대상이니까 최소한 기소 또는 약식 기소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일반적인 법의 상식이고, 더구나 이분이 경찰의 조사에 응하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죠. 경찰의 조사에 응하지 않고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 응하고 가해자는 경찰 조사를 받지 않아도 이렇게 끝날 수가 있느냐. 그러면 이게 경찰관, 실무 경찰관의 자의적 해결 방식이었는지 아니면은 위로부터 어떤 압력을 받았는지는 이건 별도의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 경찰의 감찰이나 또는 검찰의 별도 수사가 필요한 사안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사건이 불거진 거는 윤석열 총장을 무리하게 몰아내는데 앞장선 사람이니까 자연히 이용구 차관의 일거수일투족은 취재 대상이 되는 거죠. 이게 기자들의 나름대로의 균형 감각입니다. 윤석열 총장을 이렇게 무리하게 몰아내는 당신은 얼마나 깨끗한 사람이냐 하는 쪽으로 생각이 조준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이런 사건도 이제 드러나는 거죠. 어쨌든 오늘 지금 밤 9시 53분인데 몇 시간 안으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이 정직 2개월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이 나올 것입니다. 그 판단이 어느 쪽이든 지는 쪽은 문재인, 그리고 추미애, 그리고 이용구, 이 세 사람입니다. 진다는 것은 이겨도 지는 것이고 지면 더 지는 겁니다. 이겨도 이것은 정권이 무리하게 해서 결국 판사가 굴복했다, 뭐 이런 민심의 반응이 있을 것이고, 지면은 판사가 용감했다 라는 쪽이 될 것인데, 어느 쪽이든 문재인 정권의 힘을 약화시킵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만약 그러니까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효력이 정지되지 않고 그냥 말하자면은 법무부 장관의 손을 들어주는 쪽으로 됐을 경우에는 2개월 동안 집에서 쉬어야 합니다. 쉴 것이냐, 사표를 낼 것이냐, 아니면 견디고 결국 직무에 복귀해가지고 내년 7월까지 임기를 끝내고 나와서 정치를 할 것이냐 등등 여러 가지 길이 이 사람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결정되는 이 사안이 문재인 정권에도, 윤석열 씨의 개인적인 운명에도, 그리고 이용구 차관에게도, 그리고 추미애 장관에게도 큰 앞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물론 판사에게도 중대한 하나의 전환점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이 상당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